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우선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선주. 그래서 낮에 우리 정의원분들한테는 이제 우선주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주가 급등할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속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그 설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설명 못한 부분을 좀 보충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방 회원분들하고 그 다음에 무방 회원분들 이제 도움되실 수 있도록 준비도 또 했으니까 잘 설명을 듣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선주가 급등하는 거는 조정이 오기 때문에 우선주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아직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다른 장으로 전환될 때, 예를 들어서 대형주에서 개별주, 뭐 대선주에서, 그러니까 개별 대형주에서 아니면 테마주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이제 그럴 때 이 그 우선주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겁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우선주가 급등하면 뭐 다 끝났다, 이제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니요, 틀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속아서 털렸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제 우선주를 가지고 시황을 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선주가 급등하는 게 대선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보충을 해서 여기 저녁 방송 때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대선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최대한 이제 핵심만 설명하려고 할 거고요. 오늘 저희 방에 그 단톡방 쪽에 상한가 4개 나왔습니다. 최근에 추천한 것만 이제 해도 4개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 우선주입니다. 3월달에 하나 사놓은 거, 4월달에 사놓은 거 3개. 지금 우선주가 총 4개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미리 왜 저걸 준비해놨었는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 종목을 왜 단톡방에만 추천하고 라이브하고 문자방에는 추천을 안 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죠. 준비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우선주 얘기 해주는 전문가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뭐 황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잘 아시지만 다른 일반 전문가분들은 얘기를 별로 안 하실 겁니다. 네, 뭐 알고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오늘 제가 얘기를 충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에 제가 항상 대선주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 대선주 얘기하려고 우선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주를 지금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대선주 얘기하고 싶어서.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좀 볼까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올랐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되게 잘 올라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보시라고. 왜냐면 지수가 흔들리고 그럴 때는 꼬리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머리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머리예요. 코스닥은 꼬리고. 그래서 머리는 지금 뭐 크게 변동성도 없었고 크게 뭐 저기 위험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다가 오늘 시원하게 올린 거예요. 뭐 1%짜리 상승 나왔는데 급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괜찮죠. 그죠? 그래서 지수는 뭐 하고 있어요? 옆으로 그냥 돌리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요만큼 빠지니까 이 세상 끝난 것처럼 뭐 공매도 때문에 진짜 무슨 3차 세계 대전이라도 터진 것처럼 투매하고 손절하시고 주식을 접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던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무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때요? 네,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문제가 있었죠. 왜요? 이만큼 빠졌으니까요. 잘 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를. 네. 이게 뭐냐면 다우지수거든요. 네. 다우지수에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없어 보이시나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그렇죠?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이야 뭐 전고점에서 걸려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냥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다우지수는 더더욱 그렇고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다우지수를 이제 추정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다우지수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없어 보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역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삼성전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좀 더 보죠.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큰 문제가 있었나요? 최근에? 없었죠. 급락하거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코스닥만 이랬을까요? 왜요? 눈치채셨나요? 네. 주식에 또는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국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코스닥 주식을 들고 있는 그 개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주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조정입니까? 투매입니까? 세력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지수가 하락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그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한 건가요? 세력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예요? 세력이 주식을 던지면 조정이지만, 개인들이 주식을 던지면 뭐예요? 단기 조정, 즉 투매입니다.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겁내지 마시라고. 여기만 그래, 여기만. 이럴 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공매도를 무서워해서. 공매도가 무서워서 주식을 던진 사람들한테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공매도 때문에 조정이 온다는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셔라.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언제 급락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마 대답을 못할 거라고. 왜요? 모르거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공매도가 올까봐 공매도가 시작되면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회원들한테 시켰어요. 가서 직접 물어보시라고. 공매도가 제기가 됐을 때 증시가 급락했던 적이 언제였냐고. 아마 대답을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왜 불안해하세요? 근거 없이. 맞지 않습니까? 비관론자들이 그래요. 그 비관론자들이 순진한 여러분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맨날 비관론자들 제가 막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속는다니까요. 모른다고요.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신 분들한테 공매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매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 공매도라는 거를 알면 좋겠지만 잘 모르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잘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만큼 투매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우지수, 코스피지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세요. 투매 나온 뭐 조금은 하락했겠지만 크게 급락한 거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종목도 손실이 좀 나 있었어도 손실이 더 크게 나기보다는 그냥 조금 떨어지거나 좀 힘이 없어 보이나 그러시지 큰 문제는 없을걸요? 그렇죠? 네.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네. 주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분들의 마음에.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몰라서 그러신 거다. 네. 뭐 알고서 오셨겠어요? 아니죠? 네. 모르고서 오신 거니까. 정확하게 배워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아무튼 지수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시켰죠? 개인들 투매를 일으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겠죠. 개인들이 놀랬으니까요. 그쵸?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투자 심리 위축. 조정에 대한 불안감. 이거거든요. 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대형주도 잘 안 가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었던 개별주나 테마주들도 일시적으로 안 가겠죠. 그렇죠? 네, 그때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대형주나 아니면 실적주 이런 것들이 갈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못 갈 때는 중소형주나 아니면 테마주가 가게 돼 있어요. 중소형주 가려면은 뭘로 가겠어요? 실적으로 가야 되겠죠? 중소형주나 테마주가 갑니다. 대형주는 올해 1월달까지 많이 갔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뭐 해운주하고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가긴 하는데 그전에는 누가 갔어요? 대형주 위주로 갔잖아요. 삼성전자에 삼성 SDI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누가 가요? 원자재 관련주도 좀 가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중소형주는 거의 못 가죠. 특히 중형주. 누가 가려고 준비해요? 테마주 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근데 아무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조정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대형주가 가기도 좀 그렇고 테마주나 중소형주가 가기도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 그러면 애매한 거죠. 그 애매할 때 누가 가냐? 즉 지수가 애매할 때 그때 급등하는 게 우선주입니다. 애매할 때 가는 게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들이 잠시 쉬고 있을 때 대형주가 또 가자니 조정을 좀 받아야 될 때 그때 우선주가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선주를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컵라면이요. 아니면 오징어 땅콩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딱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입이 심심할 때 군것질 하시죠. 우리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예요. 심심하실 때 오징어 땅콩 드시죠? 네, 그거를 배부르게 먹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심심하시니까 그냥 조금 드시는 거 아닙니까? 잠깐. 네, 그게 우선주입니다. 잠깐 새에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따지면 네, 커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잠깐 커튼을 치죠. 다시 이렇게 열리고 네, 그거 잠깐 커튼이에요. 네. 장면이 전환될 때 네, 그게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간절기고 컵라면은 뭐예요? 물만 부으면 3분이면 먹을 수 있죠. 햄버거는요 입에다 만들어져 있는 건데 햄버거는 뭐예요? 네. 봉지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거보다는 컵라면이 맞아요. 컵라면이 뭐냐면 금방 끝나죠? 그죠? 내가 먹는데 오래 걸려요? 3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세력들이 매집하는데 며칠, 우선주들은 세력들이 매집하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금방 매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이 물론 이제 우선주 중에 시가총액이 큰 것도 있지만 시가총액 20억, 30억, 50억인 것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지분을 갖고 있고 기타 물량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시가총액 50억짜리 우선주가 있는데 회사에서 지분을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건 얼마예요? 3분의 1이니까 15억 정도? 많아야 20억? 네. 그러니까 15억하고 20억 정도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개인들 중에 그거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들어와서 매집을 하면 매집 끝나는 거예요.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몇 달 또는 몇 년씩 매집을 해야 되고 개별주 테마주들도 보통 2, 3개월은 짧아도 2, 3개월은 매집을 보통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 3일이면 끝나요.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노르페인트 우선주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차트를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5만원이거든요. 딱 5만원에 끝났는데 오늘 시가총액이 요거 기준으로 232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 급등하기 전에는 15,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3분의 1, 4분의 1. 여기는 13,000원, 12,000원이니까 여기 12,000원에서 13,000원이에요. 급등 시작하기 전에. 그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 시가총액이 232억이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서는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어요? 50억 대였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50억인데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보세요. 노르페인트 우선주인데 절반은 노르홀딩스에서 지분 갖고 있고 50% 정도 갖고 있죠. 국민연금에서 5% 갖고 있고 한현숙씨랑 한명순이라는 분이 조금 갖고 있고 기타 물량은 42%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50억인데 40%니까 얼마예요? 네? 한 20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꼼꼼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대충 20억? 네, 그렇죠? 네. 20억인데 이게 다 그냥 기타 물량으로 있겠어요? 누군가는 또 사놨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매집하는데 돈이 얼마 안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실제 유통 물량은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하는데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컵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회원들한테. 단톡방에서. 그리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힌트를 많이 드렸죠. 대장주 차트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알고 잘 하셔라. 네. 여기서 그랬어요. 대장주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우선주 대장주들은 네. 참으면 나중에 수익을 크게 돌려줄 것이다.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갔어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누구라고요? 윤석열 씨 부인 테마주라고. 김경희 씨 거. 얘기했었잖아요. 본주는 안 가고 우선주가 가죠.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이 우선주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노루페인트 우선주보다는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더 세요. 왜냐면 노루페인트의 대주주가 노루홀딩스거든요. 그게 우동버린 거죠. 아무튼 뭐, 둘 다 비슷하게 갑니다. 상한가 하나 차이인데, 아무튼 열심히 가고 있어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우선주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콩나물 있죠? 콩나물 자라듯이 막 빨리 자란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적으로 쑥 커요. 네, 우선주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빠르게 쑥 커요. 대신에 콩나물이에요. 네, 콩나물이 쑥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힘이 없어서 네, 떨어질 때는 바로 똑 하고 부러지듯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거나 몰빵하시거나 그러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밑에서 싸게 사신 분들의 영역이지 이거는 네, 뒤늦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우선주들이 왜 급등하느냐고요? 첫 번째, 지수가 애매하니까 예, 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유가 더 있는데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애매해서 가는 거고 지수가 애매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그리고 매집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비관론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주가 저렇게 네, 흉내를 내볼게요. 네. 여러분 우선주가 급등하는 거 보셨죠? 저거는 이상 급등 현상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이거는 이상 급등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언제 나타나냐면 꼭지에서 나타난다. 개별주하고 테마주하고 대형주하고 더 이상 갈 게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우선주가 급등하고 우선주들이 꺾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폭락장이나 대세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던지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걸요? 네. 우선주가 상한가 한두 개 더 나오면 아마 더 얘기할 겁니다. 끝났다고.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원래 낮에 했던 얘기를 밤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낮에 회원분들 죄송한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들으세요. 네. 이 얘기는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해드려야 되니까. 작년에 우선주가 급등했을 때 대세 상승장 끝났다 이제 폭락 온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보고 얘기했냐면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보면서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끝났다. 네.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대형주의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을 이게 상한가 10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주 만에 네. 5만원짜리가 70만원 갔어요. 네. 몇 배? 14배? 15배? 하여튼 뭐 그냥 불을 뿜었어요. 쉬지도 않고. 계속 갔어요, 그냥.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비관론자들이 조정온다 그랬거든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낮에 안 했던 얘기도 더 해드릴게요. 네. 잘 들으세요. 네. 이게 이만 우선주 중에 하나가 상한가 10개 나왔으니까 그 뒤에 다른 우선주들이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왔겠어요? 우선주들은 서로 셈을 많이 내요. 누가 하나 가면 자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요. 네. 바이러스처럼 막 전파가 돼가지고 막 같이 막 따라가요. 누가 하나 많이 가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해 같이 막 따라가야 돼요. 상한가 10개 나오면요 그 뒤에 3개, 4개, 상한가 5개짜리도 꽤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이 정도면요 아무리 그 못난 우선주도요 50% 정도는 급등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간다니까요. 아무튼 이때 그 비관론자들이 이제 막 거품을 뿜었어요. 네. 끝났다고 이제 폭락밖에 안 온다고. 그때 하필이면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북한은 보험이 안 돼요. 왜냐면 꼭 그때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에 네, 북한에서 네,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막 휘날리고 막 그럴 때. 네. 그때가 언제냐면 6월 15일쯤에 폭발을 시켰거든요. 이게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7% 급락했을 때예요. 자기 오빠 욕한다고
자꾸 뭐예요? 그 전단지 보낸다고. 네. 그때 난리 쳤을 때. 그 여기에서 이게 6월 15일이고요. 그날 요 장 끝나고 나서 그날 오후에 터뜨렸거든요. 아까 삼성중공 우선주를 보시면 날짜 잘 보세요. 고점이 언제일까요? 6월 17일. 비슷하죠? 딱 요때쯤이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불안한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곧 우선주도 급등이 우선주도 저만큼 갔기 때문에 끝났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이제 이런 폭락밖에 없다. 그 소리를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틀렸어요. 이때 지수가 딱 하루 급락하고요. 딱 하루 급락하고 갔어요. 그냥 더 올라갔어요. 작년에 그 인버스 기억하세요? 네, 인버스 얘기하려니까 또 가슴이 답답해져요. 오랜만에 인버스 얘기 한번 하죠. 들어보셨나요? 전설의 고퍼스라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 차트 잘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 그 유명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일명 고퍼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6월달에 이제 북한 김여정이 그 폭파시키고 뭐 비관론자들 우선주 급등하니까 상승장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가 6월달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고퍼스를 삽니다. 이게 개인들이 주식을 샀다는 뜻이에요. 본격적으로 샀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가격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6월달이? 이때 이거 사신 분들 지금 거의 깡통 찼어요. 이 당시에 가격이 최대 6,000원이었어요. 그 아까 북한이 저기 뭐 했을 때 있죠? 여기 6,000원이에요. 잠깐만요. 네네. 여기 6,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1990원. 대략 2,000원. 얼마 난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 났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비관론자들이. 제가 왜 비관론자들 그렇게 맨날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근거가 뭐였냐면 우선주가 급등했을 때 그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왜 제가 비관론자 얘기하면 펄펄 뛰는지 아시겠죠? 인버스를 사게 만들었어요. 인버스를. 네? 폭락온다고. 그 중에 근거가 우선주였다니까. 주식 30년 하신 분도 속더라고요. 지금도 개인들이 우선주란다. 인버스를 많이 계속 사고 있죠? 왜요? 지수 급락 나올까봐. 응?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속일 테니까. 예? 또 속일 테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버스를 많이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 올까봐. 근데 시장은요, 절대로 개인들한테 돈 쉽게 안 벌게 해줍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걸 보니까,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우선주가 급등했다고 해서 조정이 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형주에서 테마주로 보통 개별주나 아니면 테마주로 장이 바뀔 때 그때 보통 나타납니다. 아니면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개별주나 테마주가 가다가 대형주로 바뀔 때. 근데 최근에는 개별주나 테마주가 많이 간 게 아니라 대형주가 많이 갔었잖아요. 이번에 누구 차례예요? 개별주나 테마주 차례죠. 그렇죠. 네, 그 차례인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테마주 위주로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수가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 급락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우선주가 가요. 이거를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한 1, 2년 이상 하신 분들 이걸 알거든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에는 우선주를 추천을 안 했어요. 그 이유 얘기해 드릴게요. 단톡방에만 단기 매매하는 유료 단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이죠. 거기에만 그 우선주를 추천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보통 문자반 회원들은 또 그럴 거야. 왜 우리는 이걸 안 주셨나요? 네. 일단 뭐 추천했는지 쭉 얘기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이제 4월 초에 나간 건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갔냐면 4월 5일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네. 윤석열 카톡방에서 나갔어요. 네. 윤석열이라고 써서 4월 5일날 여기 13,500원 정도였습니다. 추천했고 여기서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선주 중에서요. 네. 그리고 열심히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5만원. 오늘도 상한가 찍었어요. 수익률이 한 270%까지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3배 이상 올라갔다는 3배, 네, 3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내일 하나만 돋보면 4배짜리 나오겠어요. 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우선주들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보시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대선주가 있어요. 네, 대선주가 숨어 있어요. 요거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미리 지수가 좀 하락할 거 대비해서 우선주를 사놨다니까요. 처음에 이제 4월 초에 나간 게 노르페인트 우선주고, 그 다음에 나간 게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빨리 나갔어요. 3월 달에 나왔는데 황교안 씨가 정치를 이제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3월 달에만 가고 있을 때 황교안 관련주를 하나 단톡방에 추천해놨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성문전자 우선주예요. 황교안이라고 써있죠, 그죠? 이 당시에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잠룡이라고 했죠. 지지율이 좀 낮으신 분들. 원래 황교안 씨가 그전 윤석열 씨 나오기 전에는 보수에서 지지율이 1위셨는데 선거 지고 나서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아무튼 잠룡, 네, 그것도 사놔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얼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상한가 하나 나오고 눌렀다가 또 가는 거예요. 차트가 누구랑 똑같아요? 노르페인트 우선주랑 똑같죠. 들었다가 꽉 누르고 다시 가는 거예요. 황교안 씨 관련주입니다. 이게 황교안 씨 옛날 대장주였어요. 윤석열 씨 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수익은 50%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한 건데요. 자, 누구 거 해놨냐면 이거 보세요. 대호 특수강 우선주. 이건 뭐냐면 정세균 씨랑 연관이 되는 우선주입니다. 모르셨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써서 나갔어요. 대호 특수강 우선주 4월 20날이니까 보름 전에 추천했네요. 정세균. 이제 뭐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은 30%가 좀 안 돼요. 23%. 내일이면 이제 50%짜리 나오겠죠. 내일도 뽑을 테니까. 네. 요런 거 추천해놨어요. 어디에서요? 단톡방 위주로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동양 EUP.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쪽 종목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우선주가 없으니까. 네. 4월 22일이죠. 동양 EUP. 이건 뭐냐면 윤석열 수혜주. 여기서 추천했어요. 요것도 한 보름 정도 된 거죠, 그죠? 네, 30% 상한가 나왔어요. 마구잡이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대선주들하고 엮이는 거 있죠. 인맥주에 이건 거의 다. 그쪽에 엮이는 것들 종목들을 쭉 사놓은 거예요. 예, 오늘 최근에 3월달하고 4월달, 특히 4월달에 그 대선주랑 연관된 우선주 추천한 건 상한가 3개 나왔습니다. 단톡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3월달에 한 거 성문전자까지 하면 4개고. 네. 근데 이거를 왜 여기 문자반에도 듣고 계실 테니까 왜 그래 문자반에하고 라이브 쪽에 추천 안 했을까요? 시가총액을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동양 EUP인데 시가총액이 79억 원이죠. 아까 노르페인트 우선주 설명하랑 똑같습니다. 상한가가 들어가서 79억 원이니까 그러면 어제는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어요? 한 60억이었겠네요. 아까 쭉 설명했었죠. 네, 지분 딱 보면은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10억에서 많아야 30억인데 그거를 라이브하고 그게 이제 누군가는 또 다 갖고 있을 텐데 저 일반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이제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에 추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 박살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무료 추천한다? 그거는 미친 전문가입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이런 거를 무료 추천한다고요?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그건. 그러니까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에 못 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설명했었죠. 라이브하고 문자 쪽은 스윙으로 추천하는 건데 거기는 뭐예요? 뭐 펠리세이드, 카닐바 같은 SUV라고. 근데 이런 건 SUV가 아니고 뭐예요? 콩나물, 즉 오토바이입니다. 순간적으로 핑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이 못 타요. 그러니까 단톡방에만 내는 거예요. 거기는 별로 안 사거든요, 회원들이. 비중을 낮게 해서 하거든요. 단타니까 짧게. 일부러 그쪽에만 낸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네. 특히 문자반 쪽이 이런 종목 내면은 박살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우 특수한 우선주 보세요. 방금 맞죠 이거? 네. 동양 EUP도 맞고, 네. 동양 EUP하고 그 차트를 똑같은 거 갖고 왔군요. 자, 일단 성문전자 우선 좀 보실까요? 잠깐만요. 성문전자 우선주 보시면 어때요? 시가총액이 78억 원이죠? 상한가 나오기 전에 얼마였겠어요? 비슷하죠? 60억이었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요 9,000원, 8,000원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50억 밖에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추천해요? 단톡방은 많이 안 사니까 오토바이라고 거기 얘기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사거든요. 그냥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어디에요? 단톡방에 냈던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 회원들이랑 문자반 회원들한테 뭘 추천했을까요? 그걸 바로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그 단톡방에는 우선주를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추천했어요. 왜요? 지수가 꺾일 걸 알았으니까. 지수가 흔들리면 투자 심리 안 좋아질 거고, 그런 시장이 잠깐 애매해질 테니까 우선주가 갈 걸 대충 알고, 뭐예요? 이걸 추천해 놨던 거예요. 제가 지금 3번 이상 얘기하죠? 네. 이거는 가벼워서 시가총액이 작아서 단톡방에만 냈다고. 그럼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뭘 냈을까요? 궁금하시면 1번. 네. 안 궁금하시면 넘어가고요. 네. 뭐 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무방회원분들도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안 궁금하세요? 네. 요거 다음에 요거 말고 뭘 추천했을까요? 뭘 추천했을까요? 잘 보세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거를 잘 못 알아들으셨구나. 네. 지수가 하락할 걸 어느 정도 대비해서 단톡방에는 수익 내드리려고 우선주를 추천을 했는데, 근데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에는 그럼 뭘 추천했냐 이거예요. 그쪽에는 이걸 못 냈으니까. 우선주를 못 추천했으니까. 뭘 추천했겠냐 이거예요. 뭐를 했냐면 요거 다음에 가는 걸 추천한 거예요. 우선주 다음에 가는 거. 이해되셨으면 1번 다시 한번 찍어주시고. 네. 여기 우리 회원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 다음에 가는 걸 추천했어요. 이걸 추천 못 하니까. 저 어떻게 이걸 시가총액이 20억, 30억인데 사실상. 네. 예? 이거 어떻게 추천해요, 그죠? 네. 뭘 추천했겠냐 이거예요.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라이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선주는요, 오래 안 가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콩나물이라고. 컵라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네.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오토바이처럼 핑하고 날아가긴 하는데 오래 못 간다니까요. 조만간 꺾여요. 노루홀딩스 우선주나 노루페인트 우선주를 보면은 이게 지금 많이 갔거든요.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이는 순간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게 알 거예요. 잘 보시면은 최근에 지수가 급락에 나와도 별로 안 빠졌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왠지 힘이 있어 보이실 거예요. 고점을 보지 마시고, 문자반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점을 보지 마시고 어디를 봐요? 보유 종목들 저점을 한번 보세요. 저점. 고점은 안 높아지죠. 지수가 급락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고점이 높아지겠어요, 그죠? 저점이 자꾸 높아지거나 이번 투매에서 안 빠졌을 거예요. 설령 빠졌어도 회복이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예? 제가 뭐예요?
철강 그 후속주로 추천한 거 하나 있죠? 네? 있잖아요. 그 네 글자예요? 다섯 글자예요? 그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종목을 받은 사람은 알지만 모르지. 이제 종목을 못 받으신 분은 모르시겠죠. 그거 오늘 보시면 세게 확 올라오잖아요. 회복이 빠르죠? 네. 요거 다음이 그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오래 갑니다. 이거는 짧아요. 단명. 이거는 네, 장수를 누리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 얘기할 문자 활용들한테 이 얘기하려고 요 설명을 했어요. 네. 자, 아무튼 요 뒤에 가는 거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 우리는 왜 안 주셨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네. 그쪽에 이런 거 추천 많이 나가니까. 근데 본인 그 상황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걸 추천해놨으니까. 단톡방 종목도 좋습니다. 근데 라이브 거기 스윙 종목이 이제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쪽 종목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는 걸 추천해놨어요. 이해되시죠? 네. 잘 잡고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보세요. 우선주가 급등하면 조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주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선주가 뭐예요? 대선주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선주가 본상승이 나올 때 그 신호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신호탄. 그게 누구냐면 우선주입니다.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선주가 하나 먼저 대표로 신호탄을 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최근 2, 3년 동안 네, 급등했던 대선 후보들 쭉 생각나시죠? 처음에 누구였어요?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야당 쪽에 누구였을까요? 황교안 씨였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이렇게 크게 4명을 꼽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다른 분도 좀 있겠지만 일단 이 4명만 얘기해 볼게요. 네? 4명 중에서 자, 아까 그 얘기 빼놨다. 잠깐만, 요 얘기 잠깐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아까 그 비관론자들이 막 개인들 속여가지고 뭐 김여정이 막 개성공단에서 뭐 폭파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개인들 막 인버스 사고 다 털렸다 그랬죠? 아까 그거 기억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기억하시죠? 자, 말을 좀 빨리 할게요. 네. 시간이 없어요. 10분밖에. 네. 기억하시죠? 그죠? 자, 잘 보세요. 네. 그때 개인들이 털려가지고 뭘로 쳤냐면, 아까 그게 6월달이었죠. 인버스 쭉 이제 끌려 내려온 게 6월달. 그쵸? 네. 이재명 테마주 중에 에이텍 아시죠? 에이텍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네. 이재명 테마주 요 에이텍 6월달에 뭐 했을까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니까요. 비관론자들이 개인들 다 털리게 했어요. 다 털리고 나니까 에이텍 세력이 다 끝났나? 그러면서 쭉 간 거예요. 언제부터요? 네,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 7월 중순부터 쏩니다. 6월 달에 바닥 잡고. 그러니까 제발 털리지 좀 마세요.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북한이 뭐 가만 안 둔다, 뭐 경제가 어떻다, 뭐 그러면서 뭐 우선주 급등하고 뭐 지수가 전고점이 그러면서 비관론자들이 엄청 떠들었어요. 조정 온다고. 다 털렸다고. 이재명 테마주. 에이텍이 여기서부터 갔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재명 테마주 대장주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구께 갔는 줄 아세요? 윤석열 씨 중에 윤석열 테마주 서현 있죠? 서현이 언제부터 갔어요? 6월 달에 한번 들었다 놓고 나서 이만큼 쭉 갔어요. 이게 얼마큼 갔을까요? 여기 3,000원이에요. 4,000원인가? 네, 4,000원 잡으면 돼요. 여기는요. 12,000원이에요. 대충 3배 갔잖아요. 언제요? 7, 8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사람들이 다 털렸다니까요, 그때. 겁내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누구예요? 저기, 우리 이낙연 씨. 그죠? 이낙연 씨 관련주도 보시면, 범양건영 있죠? 범양건영이 언제부터 갔는 줄 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6월 달에 개인들 다 털어내고, 7월 달, 8월 달에 갔어요. 제가 왜 자꾸 속지만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죄송한데 귀찮으시겠지만, 네. 9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유튜브는 좋아요 누르시고. 좋아요 2개가 뭡니까? 네. 딸랑 2개 찍어놨어. 네. 좋아요 좀 누르세요. 유튜브 저기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다 갔잖아요, 이때. 6월달에 싹 털렸다니까요, 작년에. 털리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갔다고.
아까 요거를 빠뜨렸네, 요거를.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급등하면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는 신호탄이다 그랬는데, 이낙연 씨 거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간 게 누군지 아세요? 남선알루미늄 우선주예요. 남선알루미늄 우선주가 언제 갔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급등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2019년 10월 달에 상한가 하나 딱 나오더니 그때부터 쭉 끌고 갔어요. 이게 뭐예요? 대장주였어요. 몇 배 갔냐고요? 4배, 대충 4배에서 5배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기 대충 만원, 여기 얼마일까요? 네, 5만원. 5배 갔잖아요. 요게 급등하면서부터 그 뒤로 수많은 이낙연 테마주가 탄생합니다. 우선주가 신호탄이었고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는 누구였을까요? 덕성 우선주였어요. 처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뽑았거든요. 이게 그때가 시작이에요. 3,300원? 3,300원부터 급등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18,000원까지. 즉 요것도 5배 정도 갔습니다. 남선알루미늄 우선주랑 똑같죠?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윤석열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요 두 개만 그랬을까요? 이재용 씨 거는 우선주가 없어요. 네, 그거 넘어가고 성문전자 우선주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성문전자 본주는 아니고 우선주 보시면 여기 뭐 하나 보이시죠? 이게 황교안 씨 시발탄이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가요? 8,000원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25,000원. 그러니까 요거는 한 3배 갔어요. 4배까지는 못 갔는데 야당이다 보니까 좀 짧게 갔어요. 그래도 3배는 갔잖아요. 요게 급등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수많은 황교안 씨 테마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신호탄이기도 하고 이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호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우선주 급등하는 거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좋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가 뭐가 나왔어요? 노루 페인트 아까 우선주 좀 보여드렸고 노루 홀딩스 우선주를 볼까요? 이게 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엔 신호탄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얼마나 올라왔어요? 6배 올라왔어요. 그럼 그 뒤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 없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덕성우가 그만큼 뽑고 남선알루미늄 우선주, 성문전자 우선주가 그렇게 뽑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본게임이 시작됐다고요. 제발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매집하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안 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털리지 마세요. 고생해서 매집해놓고 왜 털리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에 요거예요. 우선주를 놓치시면 우선주를 뭐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일반 개인들은 없어요. 아까 뭐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걸 쭉 보여드렸지만 그 이제 전문가가 이제 저는 우선주 되게 좋아해요. 우선주 추천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저렇게 추천하는 거지 일반 개인들은 우선주 갖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주 갖고 수익 내는 거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거는 그쪽을 잘 아는 사람 도움 없으면 수익 내기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호탄이거든요. 이 신호탄이 많이 간 것만큼 그 뒤에 나오는 후발주자들이 이걸 참고해서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쳤다고 없다고 아유 자랑질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 뒤에 수많은 게 나오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제 좀 뭐예요? 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셨죠? 시작이에요. 네,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김우성 테마주도 그랬고 옛날 대선 테마주도 보면 항상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한가 30%로 바뀌고 시장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우선주들이 좀 그러네요. 3년 전에 누구요? 이낙연 씨 테마주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안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죠? 네. 이거는 제가 한 얘기를 믿으셔도 돼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오늘 시간이 좀 원래 되면은 이 얘기 달라고 그랬어요. 대선주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대선주는 한 종목만 뭐 잘 뽑아서 오랫동안 들고 가면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몇 달 전에 강의해드렸지만 그건 이명박 대통령 때, 즉 15년 전에 했던 대선주 매매 기법이고요.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왜냐면 이 얘기 내일 해드릴까요? 뭐냐면 내일 금요일이죠. 옛날에 대선주들이 한 번 가고 눌렸다가 또 가고 눌렸다가 또 가고 그랬어요. 어떻게 갔냐면 100%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100% 수익 났다가 조금 떨어져서 한 70%까지 수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참으면요 다시 200% 수익이 나요. 안 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150%로 이제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다시 올라가죠. 이걸 참으면 300% 이제 400%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수익이 그렇게 났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나요. 오랫동안 들고 가시면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끝나버려요.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안 그렇던가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돈 벌었는데 요즘에는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끝. 잃어버리지 않던가요? 이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네, 아직 이런 걸 이제 모르시면 아직 주린이시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대선주 매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후발주자를 노릴 수 있는지 저희 방에서 매매했던 거 활용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최근에는 이제 지수가 급락해서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린다고 회원가입 얘기 안 했는데 회원가입 얘기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언제까지 바깥에서 기아만 재실 겁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종목을 뽑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장이에요.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혼자라고 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을 뽑으실 때 어디에서 뽑으세요? 인터넷 검색으로 뽑으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매수 종목이 보유 종목이 똑같습니다. 맨날 손실 나시잖아요. 수익은 거의 안 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희 방에서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인터넷에 검색이 되든가요? 검색 안 되는 것들이죠. 바닥에서 뽑잖아요. 그것도 미리 선침해서. 지금은 단기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 스윙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스윙으로 올라가는 그 수익폭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30% 수익 낼 거 50%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수익을 높이면 됩니다. 지금은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이쪽으로 저한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먼저 오늘 순서대로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라이브 문자 반영분들 요번 틈에 잘 견디셨어요.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떨어졌었지만, 네, 잘 견디셨고, 네, 좋은 종목들 그동안 매집을 잘 하셨으니까 5월달에 좋은 수익들 많이 나실 겁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매집을 잘 하셨어요. 수고들 많으셨고, 여기 무방위원분들도 그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네, 마음 잘 지키셔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주 매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방송 끝나면 여기 무소TV 또 유튜브하고 그 사이트에서 우리 황 소장님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황 소장님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